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수업입니다. 교재 32쪽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단원. 그래서 32쪽부터가 이제 정상적인 본론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예고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가 첫 주 수업이 진행되었고, 사무소 개설 등록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업을 하는 절차니까 지금부터 수업이 이제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이렇게 다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중개업을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또 뭐 한 몇 년 훈련했다가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이 중개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의 절차니까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 3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제목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등록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에 동그라미 해주고 바로 밑에 출제 경향 보시면 교육제도, 사무소 등록 및 결격 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 단원이 좀 크죠?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대요. 그런 단원도 아주 또 재미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니까 좋은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무허가업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그런 말하면 틀려요. 지금은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 그러면 예전에는 무허가업자라고 불렀다면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등록업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단원이 출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페이지 개공사 등의 교육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쪽을 먼저 한번 보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3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페이지를 하고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34페이지 하단의 제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등록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에 다시 동그라미 놓고 지금 했던 말을 여기 전달되어 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등록을 해야 합니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절차가 출발했고, 요 등록을 하고 앞에 있는 부분 교육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34페이지 하단을 잘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단원에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자,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필했다 그럽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필 이런 말을 하죠. 자,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가 옵니다. 자, 통지가 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교부받고, 그리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나중에 중개 업무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절차들이 지금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건 막 외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거를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걸 전달했습니다. 자, 다시 등록을 하려면 첫째 뭐 합니까? 신청한다. 시작하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주겠지.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거를 걸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막 암기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면 막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돌았으면 말갛게 모르면서, 그죠? 상식적으로 접근하라.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 신청 단계, 2. 접수, 확인, 통지, 교부 단계 출제한 바 있습니다. 답이 몇 번? 5번 교부 단계가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이 맞죠? 그럼 그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중개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물어주는 겁니다. 또는 등록이 되었다 소리만 듣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문제죠.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뭐다?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전달해 주죠. 큰 절차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절차라면 세부 절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기준이 맞아야 등록을 신청하지. 그래서 등록 기준은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그때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격하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지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기준이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이거를 등록 기준이라 부르고 이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재 지금 살짝 앞에 페이지에서 넘어갔는 게 교육하고 돌았잖아. 그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교육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시했지만 큰 틀을 보고 앞으로 넘어가는 게 더 편해서 지금 페이지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자, 지금 기억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은 취득했지만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를 기준이랍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딱 잡고 그럼 기준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가야 되겠죠.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하니까 여기 1, 2, 3번을 잘 보면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사무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다. 등록을 해주는 관청이니까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적법에 가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땅이 있는 소속 관청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서울 중구 종로구에 가면 종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종암동에 있는 땅을 하나 사고 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면적은 얼마이면서 지번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면서 소유자는 누구다를 알아야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하나 사는데 땅도 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탁 주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 그죠? 종로구 종암동 17번지에 있는 토지 120제곱미터를 지목은 대지인데 금액을 얼마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사니까 땅에 대한 내용, 그거를 지적이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호적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땅에 대한 호적이 지적이니까 지적을 관할하는 소속관청이 그 땅이 있는 소속관청이 아까 종로구 종암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종로구청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종로구청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살짝 다르죠. 처음 이 공부를 완전히 쎄로 하는 생초보는 뭐는 또 시군구라 그랬다가 시도지사라 그랬다가 뭐 시장이라 그랬다가 이런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이제 그런 걸 익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 들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중개사법 이 시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이다. 옛날에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관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등록을 하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이 등록관청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출발되기 때문에 지도 등록관청에 대해서도 100% 출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소를 어디 확보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가면 삼성동 이런 데가 있겠죠. 삼성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취득해서 삼성동에 사무소를 만들었대. 왜 여기 만들었을까요? 왜 여기 만들었죠? 하고 싶어서. 아주 내용 단순합니다. 여기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사무소를 확보했으면 지금까지 배운 게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강남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신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이러면 서울시장이 인상 팍 쓰면서 선생이 어떤 놈이었습니까? 이럽니다.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하면 답이 뭘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등록관청 찾아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내용이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가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장안구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러면 장안동도 있겠지. 자,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에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여기 만들었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여기 사무소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를 확보했으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들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장안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도 수원시장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 나온다고. 수원시장한테 등록하러 가면 수원시장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까는 어떤 선생 물었고 이번엔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또 이런 것도 묻습니다. 수원에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잘못 왔을까요? 수원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가니까 지금 이 강남구 서울특별시에 있는 강남구청을 주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수원시와 같은 일반시에 있는 구청을 비자치구라 부른다고요. 참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갑니다. 얼마나 좋은 과목입니다. 여러분 공법에서는 시, 군, 자치구를 말한다 이런 거 막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 이 뭐 자치구는 또 뭐고 비자치구는 뭐고 이런 막 어지러워지는데 우리 과목에 딱 들어오면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 군, 구 하면 무조건 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헌데 늘리니까 다른 내용들이 다 못 맞춘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등록을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왔으면 맞추겠습니까? 다음 중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수준은 안 나옵니다. 그때 출제됐던 문제 1번 서울시장, 2번 경기도지사, 3번 신림동장, 4번 수원시장, 5번 제주시장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다면 답이 몇 번일까요? 다음 중 등록관청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감각 떨어집니다. 등록관청은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1번 서울시장 등록관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구가 있으니까. 서울 안 가봐도 구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서울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등록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을 거니까? 구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번 경기도지사. 애초부터 도지사하고 놀지를 안 합니다. 시장, 구수구, 전장은 시, 군, 구지, 도지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지금. 그죠? 3번 신림동장. 신림동장한테 등록을 하면 동장 그날 졸도해 봅니다. 동장은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X. 4번 수원시장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수원에는 구가 있다고. 그죠? 수원시장은 등록 완성이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 제주시장. 제주에 구 있다 없다? 없어요. 제주에 안 가봐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록 완성은 답이 몇 번? 5번이다. 아주 오래전에 출제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준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등록 완성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의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이 등록 완성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등록 완성에 가서 접수를 딱 하면 거기서 확인을 두 가지 합니다.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첫째, 사무소가 적합하냐. 사무소라는 것은 뭐가 건물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텐트나 파라솔 어디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텐트, 파라솔 치놓고 휴지도 보통 하나씩 주죠. 아파트 분양 하나 받으세요 이런 거 영업하는 거 보셨죠? 그런 무허가 건물에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그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를 분양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소위 떴다방이라고 대답하는데, 떴다방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럼 적발이 안 됐으니까 하는 거지. 적발되면 뭐라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그런 사무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사무소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시외곽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만약에 막 신개발 도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한다, 김포 신도시를 개발한다, 신도시 막 땅이 개발되는 지금 땅을 막 파헤쳐서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임시로 중개사무소 컨테이너 박스에 차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무허가입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무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다니까요.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준다고요.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그것도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는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가끔씩 만나면 시험에서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는데 실제로는 며칠 만에 통지해 줍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 4일이면 통지됩니다 그러더라고. 뭐 참고하라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3, 4일이면 통지되니까 법으로 7일 안에 통지해 주는 거 맞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법에서 등록증 교부 전에 하니까, 전이니까 여기잖아. 그죠? 화살표를 딱 해놓고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보정이라는 것은 등록증을 딱 받으면 드디어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중개업을 하다 보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거를 대비하고 보정을 설정하라. 그래야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손해를 어떻게 입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입히겠지. 지금 여기 땅이 1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근데 개공사가 손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거 내년에 길라면 대박이다. 3억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2억에 빨리 사라. 이렇게 해서 땅을 2억 주고 구입했는데 내년에 길이 안 났어요. 그럼 1억짜리 땅을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2억에 구입했다. 그럼 저 고객이 1억이라는 손해를 입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보장할 준비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 개공사가 영업을 할 때, 야, 나 손해 입히면 물어줄게. 걱정하지 마. 말로만 하고 영업하는 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참고로 보정은 법인은 얼마를 가입하고 2억을 가입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얼마를 가입하고 1억을 가입합니다. 제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이러니까 어휴 1억이 있어야 그럼 영업합니까? 돈이 1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21만 원을 가입하면 1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습니까? 자동차 보험 1년에 예를 들어서 6, 7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사고 나면 몇 천만 원을 거기서 물어주잖아, 지금, 그죠? 내가 몇 천만 원을 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가해서 60만 원, 70만 원을 가입하죠. 그런데 그런 보험이 1년에 가입했는데 사고가 1년 동안 안 났다. 그럼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죠. 보장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되잖아, 그죠? 똑같은 보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정을 설정해야만 뭐를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중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등록증 교부 요건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답이 뭐? 보정 설정.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보정을 설정하고 이제 설정했어, 이렇게 신고를 딱 하면 등록관청에서 뭐를 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옛날 말로 하면 영업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걸어놓고 업무가 개시된다.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아까 이 큰 글씨들이 큰 절차라면 지금 노랗게 적은 부분들이 세부 절차예요. 세부 절차는 요 절차들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지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을 취득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자격증을 어디 가서 시행기관장이 누구며 어떤 과목을 쳐서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했으니까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걸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있다고 지금 넘어간다고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전부 제목이 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등록관청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연습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앞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원래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본인은 등록관청이 어디가 됩니까? 어디? 분당구청. 그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당구는 등록관청이 됩니다. 왜 분당구청입니까? 이래 대답할까봐 내가 물었다고. 집이 거기니까. 그러면 날 샌다니까요. 사무소를 거기 둘 거니까 이래야 된다고. 물론 상가도 거기 있겠고 있지만 집이 있어서 분당구청이 아니고 내가 사무소를 거기 둘 거니까, 아니면 영업을 거기서 할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제한 바 있어요.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답은 XX.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니까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왜 됩니까? 나 거기서 영업하려고, 아니면 거기서 사무소를 두려고요. 이렇게 되든지, 우리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러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건 난 집도 있지만 상가도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봐요. 등록관청이 이렇게 공부는 슬쩍 뚝 던져도 답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지금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요. 원래 합격하시고 나면요, 등록관청이 어디가 될 겁니까? 본인은 어디요? 자기 등록은 자기가 등록할 관청이 어디 있냐고? 서초구. 서초구청은 등록관청이 됩니다. 시군구에 들어가니까. 왜 서초구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야 거기서 사무소를 차리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든지, 또 근데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집은 무슨 동이에요? 내가 서초 있죠? 보통 자기 집이 있는 곳에서 사무소 차리기가 쉬워요. 왜? 그 지역을 내가 잘 아니까, 사실은. 그죠? 집이 있는 시군구아니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입니다. 출제한 바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이라는 문제까지 해서 노랗게 적은 것들은 전부 시험 지문이고, 오늘 3교시에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 없으면 등록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별일 있으면 등록 안 되겠지. 그래서 결격 사유까지 해서 노란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큰 틀을 보셨습니까? 이걸 교재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번 수업합니다. 자, 34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금 두 번째 읽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소공사를 제외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법인의 동그라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공인중개사와 법인을 동그라미 해줬다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왜 등록 못할까요? 제외 딱 일어났잖아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잘 보다시피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잘 받아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가 됩니다. 그럼 소공사이면서 개공사도 되면 이중 소속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되도록 해놨다고요. 그러면 소공사는 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자가 나 이렇게 영업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사표 내고 해야 된다고. 사표를 내면 무슨 위치로 돌아간다? 공인중개사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 개념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소공사를 제외하고 두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밑에 3번. 소공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왜 없다 그랬죠? 이중 소속이 되니까. 4번 오늘 수업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근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이다. 자, 그러면 시장이 구가 설치되지 않아야 되니까 서울시장은 구가 있다 없다? 구가 있지.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행정시가 방금 해봤던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가지를 행정시라 그래요. 이 행정시의 시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말한다. 또 다시 설명을 해줬다고 이게.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오른쪽 2번 갑니다. 등록 기준. 자, 개설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데 다시 주목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이라 그랬죠? 2명이라 그랬잖아. 첫째 누구?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인이니까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런 기준이다. 법인은 이런 기준이다.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그죠? 그때 공인중개사의 기준은 좀 전에 필기로도 다 하셨어요. 근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1번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교육의 밑줄. 그리고 2번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다라는 말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개설 등록을 할 수는 있다. 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일 것 해놓고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는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막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뭐 1000세대 정도 단지라고 합시다. 단지가 크죠. 자, 여러분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막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앞에 있는 상가들도 활기를 띠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세대 등 단지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4인 식구 하더라도 4,000명이 더 갔다 나갔다 한다고 지금. 그러면 뭐 가구도 새로 들르고 전세 사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 자기가 집주인 이사 올 사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겠죠. 이때 앞에 있는 상가들도 활성을 띠는데 아파트가 막 다 만들어지면 무슨 상가가 들어옵니까? 슈퍼, 여러분 100% 들어오는 거 이해하시죠? 상가가 활기를 띠는데 이디야 뭔지 아십니까? 100% 상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앞에. 또 부동산 사무실 100% 들어옵니다. 또 뭐 들어옵니까? 치킨집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그죠? 자, 막 입주를 할 때는 상가들이 활기를 막 띠는데 여러분이 상가가 활기를 뜰 때 부동산 사무실도 잘 된다고. 근데 지금 1000세대나 되는 단지가 막 만들어지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직도 다 안 만들어졌어. 근데 준공검사를 받았으니까 전기나 물이나 가스는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일 것. 이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한 달 뒤에 나오는데 그럼 한 달 뒤에 사무소 차려버리면 영업, 지금 운영 다 끝나고 난 뒤에 차리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없더라도 뭐는 사용검사나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개공사를 도와주는 거다. 불편하게 하는 거다. 도와주게 하는 이런 조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개사무소는 원래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 그런데 대장은 없더라도 뭐를 했으면 된다? 사용검사나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의식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사용권을 확보할 것인데 자, 옆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랬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 그러면 틀려요.
밑에다가 소유권 X 이런 걸 표시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사무소를 내 이름으로 얻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사야 된다.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사용할 권리만 있으면 된다고. 그죠? 설적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핑핑핑 틀리고 난 뒤에는 소유권을 사용권인데 사용권을 소유권 글자만 싹 바꾸고 문제 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그런 학생 쳐다봅니다. 한 3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권하고 소유권은 하늘 땅 차이인데 틀리는 사람은 글자만 싹 바꾸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감각으로 따라 붙으면 이 과목은 절대로 점수 못 받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개사법이 과목은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잘 봐야 되고 그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까지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용권을 확보하고 했지 소유권 하면 틀립니다. 이런 거 표시해놔야 된다고. 그죠? 문제를 건들 수 있는 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라면 2번 법인의 등록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5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표 탁 찍어놓고 5개니까 오지선당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서울중개주식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명동중개주식회사 이런 거 밖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개법인은 기준이 뭘까요? 첫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줄 것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래서 법인은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준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거는 상법에 그래 정해져 있어. 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행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종회사, 종합건설회사를 하려면 자본금이 얼마입니다.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우리 중개법인은 상법에서 얼마로 정해져 있다고요?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할 것.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행해할 것. 14조에 동그라미하고 법인은 아무나 업무나 하면 안 돼요. 딱 법으로 정해진 14조만 해야 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납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의 동그라미 이거를 포함하여라고 시험에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 31회 때도 고래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뭐 제외하고 임원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둘 것.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역시 받아야 할 것. 5번 방금 했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를 설적 소유권을 확보할 것 하고 넘어간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사유권을 확보할 것.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하는 걸 보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과정에서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지금 다 암기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입문과정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가 중요하다더라 이것만 느껴도 굉장히 길이 빨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 지금 지나갑니다. 자, 드디어 내려가면 3번 개설 등록 신청서 절차 칠판에 한번 다 적었던 것을 다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절차 1. 사무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등록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얼마나 했던 이야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 그때 신청을 하면 그때 신청인이 필요가 없는 서류 2번 있고 밑에 3번 신청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3번이 많이 나올까요? 2번이 많이 나옵니다. 2번에 별표 탁 찍어놓고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서류라는 말은 편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들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신청 안 해도 되는 서류 기억 봅시다. 기억,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줄 닦아놓고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할 거니까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그 다음에 니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줄 것입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확인한다. 그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관청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여러분 법인 등기부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네가 안 떼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제출하지 않는 서류 2개. 첫째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기억하든지, 바로 밑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기억하든지. 시험에는 안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자, 제출하는 거 기억,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줄 딱 끊고, 니은 여권용 사진 줄 것입니다. 옆에다가 반명한판 사진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고요?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돼. 왜 제출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고 있습니까?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게시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이 등록증에는 사진을 붙여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을 가져가야 된다고. 무슨 사진이요? 여권용 사진이라고. 예전에는 반명한판 사진 그랬어요. 여권용 사진과 반명한판 사진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권용 사진은 바탕이 흰 바탕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반명한판 사진 이런 거는 약간 빼딱하게 해가지고 포샵 이런 거 해도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런 사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권용 사진은 정면을 봐야 되고 귀가 드러나야 되고 그죠? 바탕은 흰 바탕이어야 되고 이런 게 규격이 있다니까요. 그런 규격에 있는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고 디귿 사무소를 역시 확보하는 서류인데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었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좀 전에 들었나요? 2번 내려가면 등록 처분 및 통지하여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등록해 준다. 7일 내로 동그라미 해놓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걸 서면으로 통지하지 전화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문이 딱 날아오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고요? 3, 4일이면 통지됩니다. 이렇게 전달했죠. 자, 내려가면 3번 등록증의 교부입니다. 큰 3번, 1번 개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까지만 줄 거고 설정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통지가 오면 업무 보정을 위한 보증서를 설정하고 그거 신고를 제출해야만 뭐를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준다라는 단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손해배상에 대한 보정은 밑에 내용이 가볍게 보이지만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수업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오른쪽 37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동그라미 합니다.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으면 찾아내겠나요? 보정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등록증은 7일 내로 교부해야 한다 하면 X예요. 7일을 어디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이 7일 여기 쓱 갖다 붙인다고. 7일 내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그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는 7일이고 또 뭐는 지체 없이고 이거 어렵다.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등록이 통지가 되면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주면 이거를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만약에 등록증을 7일 내로 교부한다. 그럼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 그죠? 그 법을 절대로 그래 만들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교부는 며칠만 해준다? 지체 없이 딱 교부해 줄 테니까 걸어놓고 영업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7일 하기가 틀리고 3일 해가 틀리고 5일 해가 틀리고는 그 다음에는 며칠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쳐다본다고요. 아, 원래 되겠나? 이렇게 걱정해야 된다고. 법의 취지를 잘 보라고요. 등록증이 교부되면 바로 영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영업이 시작되는 것을 5일 만에 교부한다, 15일 만에 교부한다 이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동그라미 딱 찍어 들어있고 강조도 합니다. 근데 통지는 며칠 내로 한다? 7일 내로 통지해요. 여기 7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7일을 또 갖다 붙인다고. 그죠? 지금 주의하시라고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그럼 교부를 하면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부해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드디어 4번 등록사항의 통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 사항을 줄 것입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줄 닦아 놓고 어디에? 중개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나면 등록관청은 어디에다가 통보해준다? 중개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는 언제까지 해준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취지를 잘 들어보면 자, 아까 서초구청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랬죠. 서초구에서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교부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구청이 이 사람한테 교부해 줬으니까. 그래서 중개협회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부를 해주고는 이 사항을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고. 왜 그러면 하나 교부해 줬다고 통보하고 하나 교부했다고 통보하면 귀찮아 죽겠거든. 그래서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통보해 준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 10일까지 통보한다 하면 X잖아 지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요. 그래서 통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암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통보를 안 해주면 협회가 모르는 것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협회가 아는 건 통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쫙 보면 협회가 다 몰라요. 자, 봐요. 어떤 거 통보해 준다? 1.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지금 그거 줄 것이야 돼. 지금 했잖아. 등록증 교부되면 통보해 주는데 협회가 모르니까 당연히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협회가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2번 고용신고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사무소를 이전했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일산으로 갔답니다. 일산으로 가면 협회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통보해줘야 협회가 관리할 수 있다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업 폐업 신고, 중개업의 재신고 이거 다 통보합니다. 마지막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를 시켰다. 협회는 모르잖아, 그죠? 협회가 모르는 것들을 통보해서 협회가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통보하는 사항은 단원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짚을 겁니다. 그 6번 짚습니다. 6개가 통보되기 때문에 여러분 1번만 딱 지금 잡아요. 1번은 뭐다?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는 통보한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시라고.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 6번을 짚는다니까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건 암기되는 거예요. 지금 박스 있는 거 막 이렇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고요. 통보하는 거 나올 때마다 이거 통보합니다. 이거 통보합니다. 이렇게 6번을 확인한다고. 그죠? 1번만 기억하는데. 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을 통보한다. 지금 이거 강조했죠?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 체크했던 것 중에 4가지를 빼내고 아닌 거 한 놈이 싹 들어오겠지. 아닌 거 한 놈 넣어놓고 다음 통보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거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보정 설정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보정 설정 신고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고. 보정을 설정한 것은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 안 한다고요? 협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이 교부되잖아요. 그 등록증 교부 사항은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 그럼 협회는 저 사람 보정 설정했는 걸 안다고. 근데 굳이 보정 설정 사항 통보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게. 옆에다가 지금 통보하는 사항을 다 기억하든지 아니면 보정 설정 사항 X 그거를 기억하든지 그럼 이 한 박스가 다 해결이 된다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문제가 출제되면 맞추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통보사항은 하나하나 다시 다 할 겁니다. 자, 이번 1교시에 관련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1교시 했던 거 다시 주목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럼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자격을 취득한 여러분들은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할 때 신청하는 서류는요,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요, 이런 걸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통지해준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1시간 지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라 그랬으니까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교육하는 페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펴놓고, 자, 교육은 이런 것이다 라고 출발을 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교육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